10년.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땀을 뻘뻘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모습을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똑같이 무릎 꿇고 빌던 그날처럼 2014년 3월 저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지방 전문대 출신, 대단한 학벌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김 과장이었습니다. 제 직속 상사, 명문대 출신에 집안도 좋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죠. 첫날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야, 신입. 커피. 이름도 안 불러주더군요. 야, 신입. 이거 복사열부. 야, 신입. 내 책상 좀 정리해. 처음엔 참았습니다. 신입이니까 당연한 거겠지. 하지만 달랐어요. 저만 그런 대우를 받았거든요. 같은 신입 동기 셋이 더 있었는데 김 과장은 저만 골라서 괴롭혔습니다. 회의 시간. 제가 발표 준비를 3일 밤샘에서 했는데 이게 뭐야? 지방 전문대 출신은 역시 안 되나 봐. 다른 팀원들 앞에서 제 보고서를 던져버리더군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줍지도 않고 뭐해? 빨리 주워. 저는 무릎 꿇고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죠. 역시 신입은 이래야 돼.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어요. 학벌. 김 과장은 틈만 나면 자기 학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가 임원으로 계셔서 역시 명문대는 달라. 인맥이 있어야 일이 되지.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이 대리는 어느 학교 나왔더라? 아, 거기. 잘 모르는 학교네. 회식 자리에서는 더 심했어요. 야, 이 대리. 지방에서 올라왔으면 서울 애들한테 배워야지. 학교에서 뭘 배웠길래. 이것도 모르냐? 술을 마시면 더 심해졌죠. 너네 학교 취업률 얼마나 되냐? 우리 학교는 대기업 취업률이. 저는 그저 웃으며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퇴사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월급이 필요했거든요. 부모님이 등록금 대출까지 해서 대학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대신 다짐했죠. 학벌로 무시하는 저 사람보다 반드시 높은 자리에 가겠다.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회사 업무 끝나고 자격증 공부, 주말엔 온라인 강의 들으며 영어 공부, 도서관에서 업계 트렌드 책 읽고 실무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김 과장이 회식에서 술 마실 때 저는 집에서 공부했어요. 김 과장이 골프 치러 갈 때 저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김 과장이 저를 무시할수록 저는 더 악착같이 준비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매출 상승, 임원들의 눈에 띄었죠. 자격증도 3개 땄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김 과장은 여전히 제자리였어요. 학벌 자랑만 하고 실력은 없었으니까요. 후배들 괴롭히고 술이나 마시고 성과는 없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4년 저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것도 김 과장이 속한 부서의 총괄 부장으로요. 회사 구조 조정이 있었고 저는 팀 재편성 권한을 받았죠. 명단을 검토하다가 그 이름을 봤습니다. 김현수 과장. 10년 동안
여전히 과장이더군요. 성과 평가하, 팀 기여도하, 프로젝트 실적 없음, 구조조정 1순위였습니다. 김 과장, 제 사무실로 오시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크 소리. 들어온 김 과장은 제 얼굴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수진 부장님? 설마 그때 그 신입? 오랜만이네요, 김 과장님. 지방 전문대 출신 신입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앉으시죠. 김 과장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구조조정 명단 보셨죠? 네. 김 과장님 이름. 여기 있던데요. 서류를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장님, 그게 저는 10년 동안 과장이시네요. 성과는 어떠신가요? 김 과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인사 기록 봤는데 프로젝트 실적도 없고 팀 평가도 낮더라고요. 부장님, 제발. 그런데 말이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 과장님, 저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뭐 했는지도요? 김 과장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일 밤새만 보고서 김 과장님이 회의실 바닥에 던지셨죠. 그건 제가 너무 저보고 주우라고 하셨어요. 무릎 꿇고 김 과장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신입은 겸손해야 된다고 하셨죠. 저는 구조조정 명단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김 과장님도 겸손해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김 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지금 대출도 많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제발 명단에서만 빼주십시오. 일어나세요. 부장님, 일어나라고요. 김 과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빌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10년 전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김 과장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제가 저 자리에 있었죠. 무릎 꿇고 서류 줍고 빌었던 그때 김 과장은 저를 도와줬나요? 아니요. 웃으면서 더 굴욕을 줬죠. 김 과장님. 네, 부장님. 10년 전에 제가 김 과장님한테 빌었을 때 도와주셨나요? 김 과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10년 늦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무릎 꿇는 이유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부장이기 때문이잖아요. 아닙니다, 부장님. 진심으로 거짓말 그만하세요. 김 과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장님, 제발이요. 저 집사람이 지금 아픕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저는 김 과장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자존심도 학벌 자랑도 아닌 그냥 가장으로서의 절박함.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부장님, 일어나라고요. 김 과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명단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주우세요. 네.
10년 전 제가 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김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더군요. 이제 아시겠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 김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명단에서 빼드릴게요. 김 과장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 대신 저는 김 과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앞으로 후배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무시하고 괴롭히지 마세요. 김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런 소리 들리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과장은 허리를 깊이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건가?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애매한 선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김 과장처럼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회사 흡연실 김 과장이 다른 과장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 겉으론 그럴싸해 보여도 속 좁아 죽겠더라. 무슨 일 있었어요? 나 옛날에 좀 혼냈다고. 아직도 그거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더라니까. 진짜요? 나보고 서류 주우라고 했어. 완전 유치하지 않냐? 뭐 지방 전문대 출신이라. 그런가. 열등감 있나 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명단에서 빼주긴 했잖아요. 그거야. 내가 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빼준 거지. 솔직히 부장이 뭐라고. 나 명문대 나왔는데. 소문은 퍼졌습니다. 며칠 후 회의 시간에 다른 부서 사람들이 저를 미묘하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해명하면 오히려 약해 보이니까요. 대신 묵묵히 일했습니다. 성과로 말하는 거죠. 밤을 새워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했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매출 300억 증가. 임원 회의에서 CEO가 직접 칭찬했죠. 이 부장의 리더십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입니다. 그날 회사 게시판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올해의 우수 임직원.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성과가 없는 사람의 말은 아무도 안 믿더군요. 오히려 김 과장이 질투하나 보다 라는 말만 돌았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정기 구조 조정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핵심 인력이라 걱정 없었죠. 하지만 명단을 검토하다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봤습니다. 김현수 과장. 이번엔 제가 추천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 과장이 1년 동안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고 팀 평가도 최하위였거든요. 결국 인사팀에서 자동으로 올린 명단이었죠.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김 과장 스스로가 하는 거였습니다. 김 과장이 회사를 떠난 그날 저는 임원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겁니다. 부장 직급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연봉은 2배 이상 올랐고 임원 승진 트랙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10년간 쌓은 실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거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이직해. 연봉 2배로. 진짜? 우리 딸이? 전화 너머로 엄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록금 대출해서 대학 보내길 잘했네.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순간 10년 전 바닥에서 서류 줍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학벌 때문에 무시당하고 능력 없다고 비웃음 당하던,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회사 복도에서 짐을 싸는 김 전 과장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전 과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후배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부장님처럼 저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지방 전문대 출신이라 저는 그 후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후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은 떠났고 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학벌이 당신을 무시하게 놔두지 마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 견디세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반드시 준비하세요.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반드시 당신을 인정할 겁니다.